안녕하세요, 2J튜브 큰제입니다. 오늘의 리뷰 차량은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했는데요. 이 차는 제가 2년 가까이 타면서 느낀 실주행 느낌하고 뭐 장점 단점 뭐 비롯한 시승기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을 잘 보시고 이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연비 그리고 뭐 출력 이쪽 면일 것 같은데, 이쪽 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드리고서 이 차에서 제가 발견한 문제점이나 뭐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의 연비는 정말 좋다입니다. 왜냐면은 이 차 자체가 지금 포지션이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준대형 세단에서 지금 10이 넘는 연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차로 매일같이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전 상당히 이제 밟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평지가 나와 있으면은 거의 이렇게 되게 스포츠 모드를 넣거나 쭉 밟아서 속력을 내는 걸 되게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매일같이 이렇게 밟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밟고 다닙니다. 근데 그래도 연비가 14, 15 이 정도는 항상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6.2인데 이런 험로를 다니면서도 15 이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정말 좋다는 거거든요. 제가 출퇴근 거리가 지금 왕복 거의 한 40km 정도 되고, 매일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맨날 왔다 갔다 거려야 돼요. 집에서 일단 나와서 1분 안에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또 내려가고 엄청나게 굽이진 길을 이렇게 가고, 지금 바깥의 환경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전부 다 죄다 나무밖에 없어요. 바닥은 다 파여있고. 근데 이러다가 제가 지금 동심에 가면은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18, 19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인 연비를 훨씬 상회하는 연비가 나오기 있어서 훨씬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2.0 터보 엔진을 가진 그 제규어 차량을 하나 이제 타고서 이 길을 출퇴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거의 한 제가 일주일 정도 타봤는데, 그 차로 일단은 출퇴근을 하면은 연비가 한 7, 8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2.0 터보 모델하고 이 차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비교 대상이 아닌 차여서 뭐 좀 그렇긴 한데, 뭐 일반적인 2.4 가솔린 엔진을 가진 IG 차량이나 3.0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도 이 길을 똑같이 주행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비 10은 절대 못 넘습니다. 뭐 원래 시내길도 10이 못 넘는 차량들인데 당연히 이 길은 절대 10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길 진짜 되게 나쁜 길이거든요. 이런 길에서 15 이상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 이제 시승기를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되게 표현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하이브리드 운전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차를 처음 사고 나서 한 2달 정도는 연비가 이게 십동망인 거예요. 그냥 연비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뭐 차를 뽑기를 잘못했다, 아니면 배터리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그래갖고 정비도 들어가 보고 뭐 그랬는데 뭐 당연히 문제는 아예 없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 발이 문제였어요. 이 하이브리드 운전을 하려면은 최대한 항속 주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엑셀을 이렇게 쭉 밟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속도가 80이야. 그럼 80까지 달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발을 이제 엑셀에서 뗀 다음에 아주 살짝만 얹으면은 계속 시속 80이 유지되면서 순간 연비가 계속 평균 30으로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떨어질 것 같으면은 잠깐 떨어졌다가 또 연비가 확 올라가요. 그렇게 타야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그렇게 타야지 연비가 28, 29 이렇게 찍히는 차예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100, 110 이렇게 다니면은 연비가 한 20 정도 나와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봐도 이런 운전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꿀팁.
주변에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하이브리드를 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운전법을 하고 이렇게 되게 정석중을 했는데도 못 이긴 게 하나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바로 계절. 겨울 되면은 하이브리드 연비가 확 떨어지거든요. 진짜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저 모르겠어요. 이게 배터리가 뭐 열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엔진에 열을 너무 안 받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열선 뭐 히터 다 틀고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겨울이 되면은 연비가 완전 똥망이 돼요. 제가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타고 다녔을 때 그래도 15, 16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겨울에는 13, 14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물론 타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이 좀 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연비를 항상 안 좋게 타다가 날이 지금 풀리면서 다시 연비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날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뭘 했냐면은 휠을 튜닝을 했어요. 제 인치업을 했거든요. 지금 동호회 같은 데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휠을 끼고 있는데 19인치 이제 순정 휠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연비가 많이 떨어지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모든 튜닝이 그렇듯이 얻는 게 있으면은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연비가 1.5에서 2 정도는 무조건 하락을 합니다. 제 거 트립 보셔도 아실 텐데 지금 한 14점 몇 정도 찍혔거든요. 한 14.5 정도 되게 평균적으로 항상 찍혀 있는데 휠 바꾸기 전에는 16대를 항상 유지를 했어요. 근데도 제가 이 타이어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출퇴근길에 험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에는 되게 직선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코너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속도를 내서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속도를 내서 코너를 돌면은 타이어 접지가 안 좋아서 다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접지를 높이려고 인치를 높이고 타이어 폭이 좀 더 넓은 타이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뭐 원래 19인치 너무 이뻐서 좋기도 했고 뭐 연비 이 정도 떨어지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그래도 10 넘잖아요. 일반 가솔린 타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뭐 무조건 1.5배 이상 높은데 전혀 후회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하이브리드는 연비는 좋고 출력은 낮다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그 편견을 많이 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먼저 이 차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는 2.4 MPI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MPI 엔진의 이제 특징이 조용하고 이제 연비가 좀 좋아요. MPI 엔진 2.4 MPI 엔진을 이제 제원을 쳐보면은 159마력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가 딱 159마력짜리 2.4 MPI 엔진을 달고 있는 건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차에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모터 출력을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한 50마력 정도 된다고 해요. 51마력? 50마력? 그래서 합산하면은 약 209마력 정도의 마력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휠 마력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약 한 18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 보면은 이게 나쁜 수치가 아니거든요. 물론 현대기아 뭐 국산차 대부분이 그런데 마력수를 상당수를 뻥튀기해서 내놓는다는 걸 감안하면은 2.4보다는 오히려 좀 더 높고 3.0보다는 더 낮은 출력을 보여주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쉬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로백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제가 영상에서 보기로는 3.0이 7초 후반대 나왔던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8초 8.5?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가 8초 후반 아니면 9초 초반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쁜 수치는 아닌데
뭐 그래도 2.4 엔진에 비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좋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가솔린 2.0 가솔린 엔진 같은 거 타다가 오신 분들은 정말 좀 쾌적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엑셀을 제가 꾹 밟았을 때도 반박자 늦게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게 막 등 뒤에 막 시트에 막 내 몸이 파묻힐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전혀 받지도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쭉 밀어줍니다. 그냥 잠깐 이렇게 밟아도 가속 느낌이 엄청 빠르진 않은데 이미 계기판은 뭐 130, 140을 향해 있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3.0을 타다가 오신 분들도 어쩌면은 쾌적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차를 저도 사기 전에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진짜 그랜저 IG라고 치면은 나온 영상은 죄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실용 영역에서 오히려 3.0보다 이 하이브리드 엔진하고 이제 모터 결합했을 때 토크가 더 강하다 그랬었나? 실용 영역에서. 그래서 더 쾌적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3.0 차량을 시승할 때 말고는 안 타봤어요. 근데 그때도 느꼈던 거는 뭐 하이브리드랑 저속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다 정도의 느낌도 들었었고, 2.4는 아예 타보질 않았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저속에서만큼은 경쾌해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고속 영역에 갔을 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지금 이 차로 만약에 이 차 최고 속력이 196이거든요 196까지 찍으려면 시간 소모가 꽤나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속이 멈추진 않아요. 계속 점점점점점점점 계속 올라가요. 정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120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출력이 좋다고는 제가 말씀을 전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일반 가솔린 2.0 모델보다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샀을 때는 정말 장점만 보였거든요. 근데 연인 사이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장점만 보여서 너무 좋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단점만 보이고 실증나게 되잖아요. 이 차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제 눈엔 장점이 보이진 않아요. 장점은 다 익숙해져가지고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여요. 제가 이 리뷰 영상을 좀 준비를 하는데도 단점밖에 떠오르진 않아요. 제가 2년 동안 어떤 점이 단점이었는지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단점은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하이브리드 기술력에 따른 문제인데, 제가 이 차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게 렉서스 ES300H랑 많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ES300H는 기본적으로 한 60, 70 돼도 EV 모드로 가요. 근데 이 차는 한 3, 40 되면은 바로 변속기를 떼버려요. 거의 그냥 바로 2.4 엔진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이질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되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꽝꽝 하면서 엔진이 꽝꽝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꽝꽝까지는 아닌데 바로 이제 그 시동이 걸리는 그 느낌이 거의 그 디젤차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 뭐였지? 그 ISG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좀 이질감이 들어요. 그래갖고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뭐 변속 충격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분들이라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엔진 개입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아쉬웠다. 두 번째는 코너링이 무겁다는 건데, 이 차가 그래도 무게 배분이 56대 43인가? 이렇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뒤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뭐 좀 그런데 코너링이 많이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느낌은 아니고 좀 뭐랄까, 이게 좀 덜 따라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동거리가 멀어요.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회생 제동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또 이제 엑셀을 밟으면은 다시 거기서 발생된 배터리를 갖다가 또 출력을 내고 브레이크를 또 밟으면은 바로 또 회생 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브레이크 자체가 담력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튜닝을 할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 튜닝을 하면은 연비가 최소 한 2, 3 정도는 충분히 떨어질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면은 당연히 브레이크에서 발이 턱 떼지면은 브레이크가 바로 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속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한 반 박자 늦게 떼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엑셀 밟고 자 브레이크 떼면은 브레이크가 잠깐 동안 더 물려 있어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회생 제동을 해서 전기를 좀 더 발생시키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운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불쾌했어요. 되게 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으로 꼽았어요. 이 차가 좀 애매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드하려면 좀 더 하드하던가, 아니면은 좀 더 말랑말랑할 건 말랑말랑하던가. 국산차 대형 세단이 옛날에는 되게 말랑말랑을 추구하다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좀 스포티한 감을 갖겠다고 이제 좀 딱딱하게 하드하게 갖고 나왔는데, 지금 상태로는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렇게 하드한 대신에 뭐 요철 금방 잡아주는 건 좋아요. 코너 같은 데서는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싶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차량이 조용하다 보니까는 차량 내부에서 들리는 잡소리가 엄청 신경 쓰일 정도로 많이 들려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어디 있을까? 이 선글라스, 이 안에 선글라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서 이 안에가 부직포라고 해야 되나? 좀 폭신폭신한 이제 폼 재질의 부직포로 마감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넣어놓으면은 이게 떨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폭신폭신한 데서 선글라스가 하고서 이 떨리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EV 모드가 켜져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엔진 자체가 아예 돌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은 소리가 엄청, 모든 잡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이 차 처음 사고 나서도 글라스런이랑 말면 대충 몰딩 같은 거 가려고 공업소를 한 5-6번 들어갔을 거예요. 다 잡소리 관련이에요. 이전 차였으면은 아마 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 타고 나서 유독 예민해져가지고 어디서 바람 새는 소리만 들려도 그게 맨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거니 했는데, 너무 신경 쓰여서 그거 못 참겠는 거예요. 차가 조용하니까는 잡소리가 많이 들린다. 제 차만 그런 거 아니겠죠? 이거 트렁크 버튼 있잖아요. 트렁크를 이제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 트렁크니까 이제 열잖아요. 여는 거가 좋아요. 이 차에서 열면은 닫히기도 닫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열 땐 되는데 닫는 건 안 돼요. 제가 보니까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주일 정도 이제 타사 이제 제교 차량을 이제 잠깐 탔었는데, 그 차는 제가 타고서 깜짝 놀랐던 게, 좌석에 앉아서 버튼을 다시 누르니까 다시 닫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주일 정도 이제 타사 이제 제교 차량을 이제 잠깐 탔었는데, 그 차는 제가 타고서 깜짝 놀랐던 게, 좌석에 앉아서 버튼을 다시 누르니까 다시 닫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내 차만 잘못된 건가? 제가 출근을 할 때 히터를 키면은, 히터에 따뜻한 바람을 느끼려면은 스포츠 모드를 무조건 넣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회사 도착하면 히터가 나와요. 히터의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엔진이 열을 받으면은 그 열을 공기화 시켜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끔 되는 거잖아요. 겨울철에 요즘에 한국 보면은 막 영하 15도 20도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 냉기가 엔진 열을 받아서 따뜻해진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엔진이 열을 받지 않으니까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히터가 따뜻해지질 않아요 겨울에. 그래서 거의
열선만으로 버텨야 됩니다. 왜냐? 겨울철에 스포츠 모드까지 넣고서 엑셀 밟으면은 연비 한 자릿대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네, 이상으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년간 실사용 후기를 마치겠고요. 그 다음 차량은 스팅어 3.3 후륜구동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JTV의 큰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